이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이제 막 시작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엊그제, 숙소를 분당 쪽에 구했는데요. 그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구했는데, 그 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그 중개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10분 만에 50만 원 번 거죠.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손님들이 자꾸 왔다 들락날락 하던데 보니까 네, 한 10분 만에 50만 원을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 벌 생각하시고 네, 돈 벌 생각하시고 보통 원룸 전문으로 하시면 한 500 정도 버는 것 같고 아파트 전문으로 하시면 1000에서 1500 정도 버시는 것 같고 뭐 토지나 공장 같은 거 하시면 한 2000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연이 아니라 월. 보통 이제 자리 잡히시면 그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어디더라 부천인가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한 10년쯤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수험생분이 수험 공부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식사할 때 이렇게 여쭤보니까 얼만큼 버세요? 그랬더니 자격증이 없어서 중개사를 고용한 겁니다. 고용해서 한 6명인가 고용을 했는데 제 앞으로 한 2000 정도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밑에서 중개사들은 열심히 돈 벌고 네, 돈은 딱딱 들어오고 괜찮죠? 네. 그런 희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중단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여지까지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강의하면서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공부하기가 쉽진 않죠. 네. 암기도 안 되고 요즘은 영어 공부를 좀 하는데요. 단어가 죽어도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네, 단어가. 네, 한 1000번 아니고 한 100번을 쓰는데도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날 집에서 구박받는데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네. 그래요? 이제 58쪽을 보십니다. 58쪽. 지금 지번을 보셨고 그 다음에 지목도 보셨고 경계도 보셨죠. 이제 면적을 보겠다는 겁니다. 면적은 넓이를 얘기할 겁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토지를 옆에서 봤을 때 이 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100번지 토지가. 그런데 이 도면 위에 그릴 때 이 토지의 어떤 모양을 도면 위에 그리겠습니까? 토지를 위에서 봤을 때 토지의 모양을 이 도면 위에 그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측량을 통해서 그리게 될 겁니다. 토지를 위에서 봤을 때 토지의 모양을 여기다가 그리는 겁니다. 토지의 모양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이 토지의 넓이는 여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넓이를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사졌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경사면적이라고도 불러요. 지표상의 면적, 경사면적. 그런데 여기서의 면적도 있겠죠? 이 면적을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릴 때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됩니까? 구분되지 않습니까? 구분되지 않죠. 따라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도면 위에 그려질 때의 넓이는 이 넓일까요? 이 넓일까요? 아래쪽이겠죠? 이게 바로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즉 이게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상의 면적 이거는 수평면이죠.
이걸 수평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표상의 면적, 경사면적과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은 어느 것이 더 넓겠습니까? 경사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림으로 봐도 그렇죠. 그럼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어느 쪽 면적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지표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경사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네. 그러면 거기 면적을 보시면 면적은 첫째 줄 보시면 수평면적을 말한다 라고 묻고 있으니까 이게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리는 것이니까 수평면적,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볼 겁니다. 면적의 단위는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제곱미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1제곱미터. 지금은 평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미터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제곱미터 단위로 씁니다.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은 나중에 할 거고요. 우측을 보시면 면적의 결정 방법이 5번에 나와 있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4452. 정확하게는 모를지라도 대충은 알겠죠. 그래서 4까지는 버리고, 버릴 4자입니다.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0.7이 나왔을 때 4452 하면 1의 자리까지 4452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1. 20.5면 4452 하면 얼마입니까? 21. 20.4 4452 하면 얼마입니까? 20. 20.1 4452 하면 얼마입니까? 20. 이게 4452이에요. 1, 2, 3, 4는 4 버리고 5, 6, 7, 8, 9는 올리는 거. 이를 4452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4452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5452.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4452과 5452 중에서 실제의 측정치와 가장 유사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어느 게 더 정밀할까요? 시계에서 5452이 더 정밀해요. 이게 더 정밀하답니다. 그래서 공학계통에서는 전부 다 5452을 쓴대요. 그럼 우리 지적도 마찬가지로 5452을 씁니다. 왜? 더 정밀하니까. 그럼 이제 5452을 알아야 되는데 4452은 대충은 아시죠? 5452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를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5452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싫어요. 왜? 조금 복잡하니까. 그래서 5452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월 달부터. 궁금하시죠? 그러면 1월 달에 설명할 때 쏙 들어가겠죠? 아닌가? 네, 그래서 5452은 다음 달에, 아니죠. 1월 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5452. 네,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즉 1, 2, 3, 4는 버립니다. 6, 7, 8, 9는 올려줘요. 그런데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뭐 갖고 결정하냐면 사실은 이거 갖고 결정을 해요. 지금 여기서 올리고 버리는 작업을 하죠. 그 앞에 있는 자릿수 이거 갖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짝수일 때는 버립니다. 이것이 홀수일 때는 올려줘요. 이걸 5452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상세하게 한 3번 정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기대만 하시고 계시면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쪽을 보시면 지적 공부가 나오는데 이